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음향학과 관련돼서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컨텐츠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입니다. 이제 그 입시 시즌이고 저도 이제 쇼놀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청소년들 만나고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고 이제 졸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대학교 선정이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끔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께 어느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도 이제 저희 지금 팀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지원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향학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음향학과에 대한 범위가 좀 커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뮤지컬 쪽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나는 콘서트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고 나는 방송국 가는 게 꿈이야. 나는 뭐 레코딩이나 미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분야가 다 다른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음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음향은 아닌 거죠.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제가 원래 그 전공은 정보통신이었어요. 컴퓨터 관련 쪽인데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보가 좀 부족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부터 컴퓨터 만지는 건 좋아했어요. 컴퓨터 막 만지고 세팅하고 프로그램으로 뭐 운영하는 건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정보통신 컴퓨터과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컴퓨터과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배운 학문 자체가 미분적분 한 달 동안 배우고 그리고 통계 이런 거 배우고 C++ 배우고 막 이런 거에서 교육 과정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컴퓨터를 좋아했지만 컴퓨터 만지고 이제 운영하는 걸 좋아했지 프로그래밍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정보통신학과는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통신에 이런 어쨌건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그래머를 양육하기 위한 학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MBTI 이런 게 그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극강 E거든요. ESFP 이런 거라다 보니까 그 사회성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프로그래머는 약간 사회성보다는 이제 가만히 진득하게 앉아 있어서 프로그래밍하고 막 계산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움직여야 되고 뭘 만져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학교랑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 2년 다니다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 최종 졸업이 이제 사회복지가 된 게 제가 좀 S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F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결국에는 전과를 했는데 물론 음향은 그 장비 만지는 거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직업이 그래서 음향 감독이 됐지만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제 관련된 분야 컴퓨터니까 컴퓨터 이게 아니라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쪽에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해야지 본인에게 맞는 거죠. 대학교 등록금 뭐 요즘 못해도 뭐 2, 3년 하게 되면 2, 3천에서 뭐 많게는 5천 정도 들어가고 2년에서 4년 정도의 본인의 시간이 들어가는 그 학교를 단순하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많은 돈도 희생되지만 시간도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과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대학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대학교 학과도 지금 국내에 한 20개 정도가 있을까? 넓게 잡으면 20개 정도의 대학교 학과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대학이 뭐 한 세네 개 정도의 대학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와중에서 그 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과들도 확인해 두고 이제 저희가 뭐 1순위, 2순위 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둬야지 대학을 어찌되고 선택하고 추후에 이제 여러 개가 합격하게 되더라도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거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지면은 어떤 친구는 음향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뮤지컬 이런 공연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향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음악 밴드 음악 이런 게 좋아해서 콘서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레코딩이 좋아서 음향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작곡, 또 하나는 이제 뭐 시스템 장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똑같은 음향이지만 약간의 분야들과 그 관심도가 틀려요. 뭐 뮤지컬이나 레코딩이나 방송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선호하는 장비들이 약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관점으로 해서 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느 쪽 엔지니어가 되고 원하냐? 방송국 쪽, 콘서트, 뮤지컬 아니면 레코딩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해서 이제 대학교가 이제 가장 그 보편적인 대학교가 세네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대학교 명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우리 학교 평가 안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은 이제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제가 좋게 말하고 약간 좀 그 평가를 하거나 하면 나쁠 수 있으니까 가나다라 ABCD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테니까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학과가 무엇이냐라는 선택하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뭐냐면, 자, 그건 있어요. 그 대학 합격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번외로 놔두고, 학교들도 이제 그건 있죠. 그 최소한 저도 이제 그 입시 관련돼서 면접관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과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똑같은 조건이면 다홍치마가 좋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음향에 대한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자신감을 갖고 성적을 일단 놔두고 학교를 어떻게 고르느냐. 요거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학교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크게 두 종류가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단독 대학이라고 해서 음향학과만 있는 대학이 있고 어떤 거는 음향 전공이라고 해서 어떤 큰 틀에서 음향 전공 분야가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단은 추천드리는 건 음향만 단독으로 있는 대학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 자체가 틀려요. 음향이 단독으로 있는 데서는 음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배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쨌건 대학교 다니는 걸 추천해요. 여러 가지 세미나 교육 이런 뭐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사실은 음향 엔지니어로서 그 발전하는 데서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이 마이크라는 원리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마이크가 세미나에서는 얘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리본 마이크가 있고 단순하게 넘어가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한 수업 그 수업 뭐 3시간 동안 이 마이크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내부 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어쨌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대학교가 가장 그 조건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 음향학과를 추천을 드립니다.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 학교를 일단 1순위로 추천드리는데 그 학교들도 약간 성향이 틀려요. 그 뭐가 틀리냐면 A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좋아요. 저도 둘 다 두 군데 다 가봤고 관련된 사람들 다 알긴 하는데 어찌됐건 A 대학은 음향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그 공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 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대학교 일단은 그 단순하게 음향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거기 보면은 학과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있고 그 교수님들 옆에 교육 과정이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별로 좀 프린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걸 전공했느냐가 다 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보면은 뭐 보컬, 뭐 콘서트, 진행, 뭐 그러니까 기획 이런 것들 음악 교수, 그러니까 교수님들 비중 중에서 음악 계열 비중이 많으신 데가 있고 공학 계열이 많은 경우가 있고 방송 분야가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어쨌건 그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이분 성향이 무엇인지 이분이 대체 뭐 하시는지 진짜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할 일 없으면은 교수님들이 인스타를 터는 거죠. 교수님들 인스타 검색해서 하면은 이분이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 교수님 뭐 없는 분도 계시긴 한데 보통 교수님쯤 되면은 그쪽 분야에 약간 오타쿠적이신 분 한마디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업과 이런 것들을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런 것들 하고 현업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그 A 대학
같은 경우에 어떤 교수님은 뭐 여러 가지 콘서트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하면서 뭐 시스템 구성 이런 것들 하시는 교수님이 있으면 아 이분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구나 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 대학교 가면은 이분한테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구나. 어떤 분들은 뮤지컬을 굉장히 잘한다면 이분들 뮤지컬 이런 쪽 하네. 내가 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 교수님한테 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뭐냐 교과과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전공에서 뭘 배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그 약간 특정이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 구성, 설계 이런 그 전반적인 음향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서 주 관점을 가진 대학교가 있고 어떤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방송 영상 쪽에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애는 레코딩 쪽을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A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뮤직 같은 거 배워요. 근데 전공 실기에 뭐 드럼 베이스 이런 거 있고 스튜디오 레코딩, 뭐 뮤직 비즈니스, 교양은 뭐 중국어 이런 건 됐고 무대 음향이 간혹 있고 그다음에 앙상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그 뭐지 또 중요한 뭐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학을 검색을 했을 때 그 대학에서 무슨 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음향 관련된 과 말고 다른 예술계는 딱 보면은 음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고 그 뮤지컬이나 연기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고 어디는 이제 그 방송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학교의 다른 과들을 보게 되면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거 먼저 하고 그 뭐지 교과 과정 얘기할게요. 그 가끔 음대에 속한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단독 전공 말고 이제 단독 그 교과 말고 그냥 그 음향 전공으로 있을 때 얘기하면은 음대에 속하게 되면은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코딩이나 아니면 그 밴드 이제 뭐 악기들이 있을 때 그 악기들과 밴드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전체 소리를 밸런스를 맞추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어떤 친구는 거기 들어가 맨날 했던 게 뭐냐면은 왜냐면 그 악기 하는 애들은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그 앙상블을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때 음향 전공은 마이킹 해가지고 맨날 하는 게 밴드 마이킹 하는 게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실 음향 관련된 곡보다 화성악 이런 것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디는 맨날 이제 비대학 같은 경우는 뭐 그 캐드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면 그리고 막 그 3D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많은 학교가 있고 어느 대학 가게 되면은 뮤지컬과 이런 데랑 연계해가지고 그 같이 공연하면서 뮤지컬 마이크 채우고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밖에 콘서트 같은 것처럼 해서 스피커 다 쌓아놓고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공연해보고 말고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고 어디 같은 경우는 그 음악 그 전자음악 EDM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쪽이랑 연계해가지고 작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들도 있고요. 어디 가면은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쪽이에요. 요 대학은 뭐 F 대학이라고 요 데는 어떤 거냐면 음향학과라고 딱 청한 다음에 단순하게 컴퓨터만 몇 개 놓고 그 프로툴 위주의 그냥 레코딩만 하는 약간 그런 애들도 한 군데들 한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명목상은 음향인데 그냥 간단하게 레코딩 이런 거 그리고 수업 중에나가 막 그 프로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프로툴이나 단순하게 그냥 그 음향 장비도 막 좋은 음향 장비가 별로 없고 간단한 음향 장비나 컴퓨터 그냥 맥으로만 이해서 그냥 명목상의 음향학과만 만들어 놓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비추긴 해요. 왜냐면은 배울 게 별로 없죠. 그냥 컴퓨터만 만지고 그냥 프로그램 믹싱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그 대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밴드가 있다 보니까 드럼, 베이스, 건반 이런 보컬 이런 실용 음악과 내에 있는 팀들은 그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딴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실용음악과네요. 실용음악과 쪽이 뭐 실용음악 교육, 음악 교육론 공연하고 DAW 배우고 앙상블, 아카펠라, 레코딩, 보컬 교수법 뭐 이런 거 배우는 학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편곡, 악기, 믹싱 실습, 뮤직 비즈니스, 고급 편곡, 게임 음악, EDM 이런 거
그리고 예. 사운드 디자인, 여기는 스피커 시스템 디자인, 이거 다른 학교예요. 여기 지금까지 하나 좀 다른데 잠시만요. 예. 방송 기술, 음향 캐드, 음향 회로,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스피커 기초, 음향 설계, 라우드니스 스피커, 무대 음향, 이렇게 배우는 데들도 있고요. 여기는 음악 편곡, 재즈, 화성학, 음향, 영상 분석. 여기는 이제 단독 대학이구나. 예, 그래서 공연 음향 제작, 영상. 여기는 사실 다른 건 없고 다 음향 관련된 거예요. 방송 음향, 디지털 네트워크. 나도 배우고 싶네요. 예. 미디어 개론, 건축 음향, 영상학, 중계, 방송 시스템, 편집, 영상 편집, 뭐 조명도 있네. 조명 있고 같이 해가지고 예, 방송 기술 뭐 이런 것처럼.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학교 어쨌건 교과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그 배울 내용들이에요. 딱 봤는데 어쨌건 본인이 수업을 어찌됐건 거기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과정들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졸업학점을 맞추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커리큘럼을 딱 보게 되면 커리큘럼 중에서 어찌됐건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보게 되면은 결국 내가 배운 수업들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그 수업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 기술에서 방송 기술 뭘 배우는지, 화성학에서 뭘 배우는지, 뭐 음향 기초학에서 뭘 배우는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내가 배워야 될 거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그 공개하는 곳들도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걸 배워서 음향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 관심 있는가? 이 아까 EDM 있었잖아. 난 작곡이 관심 있구나. 그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음악적인 게 좋아. 악기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 나는 배우들이 만나고 싶어. 이런 걸 선택을 한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본인이 어느 분야로 나갈지에 대한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학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학과 커리큘럼 속에서 내가 뭘 배우는 게 좋은가라는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사실 헷갈린다고 하면은 사실 추천하는 거는 음향학과만 단독으로 있는 곳을 추천드려요. 거기 이제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학교 몇 개, 두세 군데 보면은 레코딩도 하고 뭐지 공연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판단하기 힘들다면 그런 대학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내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상황이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회 같은 게 학회 동아회 소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 학과는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그 미디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임이 있고 방송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그 모임 있는 학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선배들한테 배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뭐지 주요 대학 외에 다른 학교도 왜 신경 쓰다고 얘기했냐면은 사실 중요 대학 그 세네 개 정도의 주요 대학에서 그 사람을 뽑는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다 합치면은 한 200명 정도 되나? 200명 이하일 거여서 만약에 현재 음향 관련된 그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5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주요 대학은 한 200명 가게 되면 나머지 300명은 어디를 가냐 이거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 중에 어쨌건 만약에 꼭 꼭 그 대학이 너무 좋다라는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옷이 다른 뭐 C 대학일 수도 있고 D 대학일 수도 있고 F 대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종합적인 거고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 음대에 들어가서 음향 전공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음향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없다. 학교에서 음향에 대해서 거의 가르쳐주지 않고 기초밖에 안 가르쳐주고 맨날 하는 게 그 뭐지 밴드 레코딩 밴드 그냥 마이크 나는 거기 밴드 하는 애들에 대한 약간 좀 서브적으로 뒤치다거리만 하고 싶다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음향을 하면서
2, 3년 동안 밴드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경험인지 모른다. 이 얘기 뭐냐면은 현업에 나와가지고 밴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마이킹을 못하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밴드 마이킹 어떻게 해야지? 소리를 어떻게 톤을 잡아야 되지? 근데 그 친구는 2, 3년 동안 계속 밴드 마이킹, 왜냐면 어쨌건 음대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본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좋은 악기 소리에 대한 그 본인만의 그 기준점을 잡는 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건데 어쩌고 돈 주고 학교 가서 좀 배우긴 했죠. 그 과정도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어디 A급 대학 뭐 주요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내가 그 음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향 현업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을 믿지 그 사람의 학교를 절대 그 뭐랄까 존중하지 않아요. 그 소위 이제 ABC 대학 그 약간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음향 감독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뭐 자존심만 너무 세, 뭐 우리랑 맞지 않아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거기 출신 중에서 음향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향 추후의 현업에서는 학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근데 그 음대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만의 그 소리 레퍼런스 한마디로 음향하면서 밴드 소리만 진짜 잘 만지고 소리 문제 없게 하고 요 기술만 갖추더라도 음향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음향에 대한 것들이 부족한 그 학교가 커리큘럼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나쁜 학교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다만 이제 본인이 밴드에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레코딩이면 또 다른 쪽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저도 이제 쇼누리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대학교 가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몇 년 이게 그 사람들을 키워본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교수님들이나 저나 이제 음향을 오래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음향 덕후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덕후에 어떻게 보면은 음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음향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냐면 같이 음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지금 제자들 지금 고3 애들이 음향을 되게 잘해요. 잘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음향하다 보면 재밌어요. 애들이 음향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같이 음향하면 재밌고 하는데 간혹 음향을 한다고 하면서 음향에 관심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음향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음향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음향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그 친구들은 졸업한 다음에 음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쇼누리 출신 중에서 음향 막 그 관련된 대학교까지 나오고 자격증까지도 땄는데 뭐 결혼해 버리거나 아니 뭐 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 나 음향 뭐 이제 귀찮아 이제 안 할래 하면서 막 뭐 이상한 다른 회사에 가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허탈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얘를 어찌됐건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얘가 음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음향에 대한 이론 얘기하고 문제 풀이하면서 정성을 다 들였는데 음향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딴 거를 하면은 나는 뭘 했지? 그동안 얘를 위해 뭘 했지라는 약간 좀 허망함이 생겨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수님들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어찌됐건 애들을 뽑기 위해서 성적이란 걸 기준으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어떤 거를 가장 주관점을 보냐면은 얘가 진짜 음향을 할 건가 이거예요. 내가 어쨌건 뭐 3, 4년 동안 얘를 가르칠 건데 얘가 결국 이거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얘가 추후에도 음향을 할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봤을 때 음향을 하려고 와서 성적은 좋은데 음향에 대해서 그냥 마인드가 없어.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겉멋들어서 그냥 갈 데 없어서 주위에 권유해서 온 것 같으면은 안 뽑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내가 정성을 들여도 왠지 음향을 안 할 것 같아. 얘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얘는 진짜 음향을 좋아하네. 음향에 진짜 관심이 있네. 나랑 같이 덕질을 할 수 있네. 같이 덕질을 할 수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니까 한마디로 면접은 같이 얘가 덕질을 할 수 있는 애냐 요거를 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음향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또 그 분야가 어떤 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그 좋은 대학과 안 좋은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배들을 보면 돼요. 뭐냐면
제 경험인데 또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 대학교 때 합격을 몇 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두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대학을 저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대학을 지금 대학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대학교 갔는데 A 대학을 갔는데 약간 위치도 외진데인데 그건 괜찮았는데 선배들 딱 봤는데 진짜 생 양아치 같은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선배들이 막 뭐랄까 막 저희 학교면요 뭐 장학금도 잘 나오고요 학교 생활 앞서 널널하고요 졸업하기 되게 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건성건성 얘기하는 생 양아치 같은 선배들이 있는 학교를 딱 보다 보니까 야 내가 저 선배들을 모시고 저기서 같이 껴있을 생각하니까 좀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제가 선택한 대학교는 그때 우리 좋아하는 눈이 내렸는데 선배들끼리 눈 딱 내리니까 선배들이 눈싸움하고 되게 해맑게 밝은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밝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후배가 왔을 때 이제 그 면접 도우미 선배들 있잖아. 선배들도 되게 막 밝게 웃으시면서 고생했어요, 잘 왔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화목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사람들이 되게 밝구나, 밝고 해맑고 되게 뭐랄까 그 행복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사실 그래가지고 합격한 대학교 중에서 그 제가 지금 다녔던 대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요건 뭐냐면 선배들 만날 일이 없는데요. 예, 인스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검색하면은 어떤 대학교는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어떤 대학교 보면은 학과별로 또 모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스타 또 계정도 있고 해서 어디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얘네들은 어쨌건 선배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디는 막 되게 막 선배들이 막 보면은 막 콘스트에서 맨날 알바하는 사진만 올려놔요. 가지고 알바하고 어디 공연 가서 알바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이 학교 가면은 이 선배처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쪽 가면은 맨날 술 먹고 뭐 놀고 막 오토바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선배는 이 학교 가면은 음향하는 선배 만나면은 음향을 안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마디로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교 선택하고 우리 집과의 거리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교수님의 인스타, 학교 선배의 인스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뒤져가면서 과연 이 학교 가면 뭘 배우게 될까? 선배들은 뭘 할까? 과정은 무엇일까? 교수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학 이미지랑 다르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 음향 단독으로 있는 대학교를 추천해요. 몇 개 있어요. 서너 개 있는데 그쪽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나마 그거 외에도 음향 관련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음향 관련된 수업이 많은 과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건 나에게 분야가 어떤 게 맞느냐인 거죠. 아까 시스템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보다 기계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랑 맞는 학과를 가는 게 좋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하면은 뭐 뮤지컬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거죠. 자, 결론.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는가 그걸 이제 학 교과 과정이죠. 그걸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수업 듣는 거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방과후 학교 보면 막 과정들 있잖아요. 어쨌건 그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뭘 배우는지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약간 좀 뒷조사 같긴 하지만 그 선배들이나 그쪽 졸업생 교수님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이 어찌됐건 2년에서 4년 뭐 대학원까지 생각하면 더 긴 과정이기도 하고 많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겉으로 보이지는 이미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본인과 맞는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학과 학교에 대한 약간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 학교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약간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임장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에 보면 임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쪽 어디 살고 싶은 아파트나 이런 데 이사 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 학교 가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봐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가봐서 그냥 거기서 그 학식 먹고 뭐 기회가 되면 이제 학식 먹고 돌아다녀 보고 옛날에 낭만적인 거에는 진짜 요건 하나 이거는 제가 방송을 못 하겠다. 팁인데 이건 팁인데 차마 이거 말 못 하겠다. 이건 제가 제외할게요. 어쨌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쨌건 그 뭐지 학교 한번 구내식당 가서 한번 밥 먹어보고 돌아다녀 보고 예 그러면은 결국 그 속에서 이제 그 대학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